안녕하세요, 심진아입니다. 따로 성장해온 남녀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요. 서로 많은 걸 공감하고 부대끼면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다툼도 생기고 트러블도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데 갈등이 생겼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갈등이 생겼을 때 그러지 못해서 결혼에 마침표를 찍고 이혼하게 되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혼하게 되기 전에 저희와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불륜을 저지른 남자가요. 그 이혼 소송이 법원이 기각됐다는 기사가 났어요. 남편이 이제 외도를 하다가 그걸 아내가 알자 그 상간녀한테 가서 따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뭐 흉기로 위협을 하고 해서 또 가출을 한 거예요. 아내가? 네. 그래서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남편이 위중하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와서 아내가 다시 와서 남편을 간병을 했는데 남편이 치유가 되자 다시 외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또 다시 가출했는데 그 가출과 뭐 혼인 파탄 이유가 있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혼 청구를 남편분이 아내에게 한 거죠. 근데 이제 1심에서는 아내가 간병을 할 정도니까 아직 혼인관계 파탄은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또 2심에서까지 올라갔는데 2심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어도 남편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판결이 났습니다. 아니 지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아니 지금 자기가 바람 펴가지고 그렇죠. 뭐라고 했는데 칼 들이대고 그 다음에 아파가지고 또 해줬더니 또 바람 피고 이게 지금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기사 보면. 그 아내분 정말 조강지처라는 호칭이 정말 딱 어울리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빨리 남편분께서 제정신을 차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정신 차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소송까지 제기하신 분이라면 1심에 패소했는데 또 항소까지 할 정도라면 그냥 평생 그렇게 사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은. 그냥 이혼해가지고 아내분께서 위자료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또 저희 시작해보고 있는데요. 나도 한번 얘기하고 싶다. 혹시 나도 이런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전화번호 02-3772-0224번이고요. 문자 신청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신청해 주세요. 결혼 후 알게 된 남편의 다른 모습 때문에 고민이라는 이미 7개월째 대화를 계속 못하고 있어서 집은 쉬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자기한테 부당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애정은 있는 건가요? 관심이 없으시죠, 지금?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그건 다 너 탓이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남편을 보면은 화가 나. 네, 오늘은 결혼 후 알게 된 남편의 다른 모습 때문에 고민이라는 한 아내분께서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정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민이 많으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결혼은 7개월 정도 됐어요. 7개월이면 굉장히 지금 신혼이라서 좋을 텐데 연애는 얼마나 하셨나요? 만난 지 8개월 만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도 보통 기준보다는 좀 일찍 하시긴 했는데 근데 어떤 점을 몰랐는데 어떻게 연애할 때는 잘 몰랐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남편이 집에 와서 전혀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7개월째 대화를 계속 못하고 있어서 좀 힘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 게 8개월 연애면 굉장히 서로 호감 가지고 좋을 때거든요. 아예 말을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결혼 초기에는 한두 달 정도는 제가 막 보채고 또 투정하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 대응을 해주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았는데 뭐 한 2달 지나고 나서부터는 아예 대꾸도 안 하는 일도 다반사고요.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해줄 때도 있고 안 해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면전에서 완전히 무시를 하고. 네. 연애 기간 동안에는 대화할 때 어땠나요? 남자가 뭐 과묵한 게 저는 오히려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애할 때도 제가 더 말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반응을 다 해주고 뭐
했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못 느꼈어요. 남편분께서 원래 성격이 어떤 편이신 것 같으세요? 자상하고 점잖은 사람이라고 저는 연애할 때 생각을 했거든요. 활발하고 이런 편은 아니에요. 남편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광고에서 어떤 일을 하시죠? 기획을 하고 있는데 광고회사 기획이면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말씀이 많으신데 밖에서는 회사 사람들이랑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집에만 들어오면 자기는 쉬고 싶다고 집은 쉬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자기한테 부당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직장 끝나고 와서 뭐 많은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수다 정도 남편이랑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냥 아예 집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입 다물고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평일 저녁이라든지 주말에 데이트를 하러 나가시기는 하시나요? 제가 답답하니까 해봤는데 그럴 때는 좀 또 괜찮아졌다가 집에 들어오면 또 소용이 없고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좀 맞춰주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가자는 것도 싫어하고요. 그러니까 일이 바빠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2세 준비는 하고 계시나요? 서로 좀 대화도 하고 분위기도 좀 생기고 해야 부부 생활도 하는 건데 뭐 아예 말을 안 하고 집에 들어오면 씻고 자니까 헤어지는 게 낫겠다 이런 쪽으로 마음이 굳어져서 남편이 요구를 해도 좀 피하고 있는 쪽이고요. 아, 남편분이 요구는 하시나요? 가끔 자기 내킬 때는. 이제 이정아님께서 거부를 하시잖아요. 네. 남편분 반응은 어떠세요? 뭐 그렇게 집착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아님 말고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남편분이랑 언쟁을 높여서 싸워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아니요. 결혼 과정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냥 뭐 좋은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도 저도 물어봤거든요. 뭐 어떤 불만이 있으면 얘기를 해라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아무 불만이 없고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행복하고 지금 이 결혼 생활을 이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대요. 어머. 자기는 행복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혼하자고도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그건 다 너 탓이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남편분이 혹시 불만을 토로한 건 없나요? 이정아 씨한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은 지금 생활이 너무 만족하고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막 찡찡대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힘들기 시작한 거지 지금 상태에 대한 불만은 아무것도 없대요. 화도 내보고 정말 진심으로 뭐 남편 앞에서 울어본 적도 있고요. 막 술상을 막 정성껏 차려놔가지고 분위기를 좀 잡아보려고도 노력도 해봤고 야외로 나가서 뭐 이렇게 솔직한 얘기를 좀 허심탄회하게 해본 적도 있는데 다시 집에 돌아오면 똑같아요. 그럼 집에 들어오면 TV를 보나요? 뭘 하나요? 일단 들어오면은 씻고 거의 누워요. 누우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TV를 보든지 핸드폰을 하든지 바로 잘 때도 있고.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TV 시청 집에 와서 눕는 게 장시간 동안 습관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편안함으로 굳어버린 자기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나이가 차니까 결혼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죠. 이렇게 내가 살던 패턴이 있는데 누군가와 같이 살면서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소중한 행복을 깨자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 지금 너무 행복하니까 건들지 말아줘. 방금 심장씨께서 얘기하신 게 이제 새로운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부부가 같이 살게 되면은 새로운 공동체가 이제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기의 행동 습관도 어느 정도는 이제 상대 배우자한테 맞춰주게 마련인데 남편분께서는 지금 조화롭게 그 생활 습관을 만드는 거를 시도를 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예 욕구가 없으신 건지 아니면은 저는 아까 남편분께서 아무 불만이 없고 나는 지금 행복하다라는 게 거짓말처럼 느껴졌거든요. 왜냐면은 같이 살고 계시는 상대 배우자가 불행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데 그 상대방이 편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부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아내분한테 하셨던 말, 네가 문제다 만약에 이 결혼이 잘못되거나 이거는 책임을 전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분께서 뭔가 얘기하지 않으신 불만 사항이라든지 지금 상황에 대한 어떠한 불만족한 게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모를 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남편분이 체질적으로 체력이 약하신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체질적으로.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쉬어줘야 되고 충전하셔야 되거든. 저는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어디다가 하면 다들 뭐 오늘 하신 것처럼 신랑이 원래 그런 체질이 아니냐, 뭐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일이 바빠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러면서 다들 이해를 잘 못 해주세요. 공통된 취미나 이야기할 때 화제의 공통점이 있습니까?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뭘 대화 소재거리를 먼저 개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굳이 집안에서는 쉬는 거고 뭐 취미가 같다든지 관심 분야가 비슷하다든지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화제가 연결되는 건데 그래서 그냥 말을 해 하면 사실 남자들 할 말이 사실 없거든요. 집에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핸드폰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네. 그럼 그 게임을 내가 싫어하더라도 같이 한번 하는 거죠. 해본다던가. 저는 핸드폰 게임을 아예 안 했어요. 근데 남편이 그 어떤 하나를 되게 좋아하더라고. 대국민이 많이 하는. 저걸 왜 하지? 처음에는 저 이해가 안 갔는데 제가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저는 레벨을 이겼어요. 그랬을 때 서로 대화거리가 생기고 남편이 저한테 이거 한번 해달라고. 이 판은 진짜 못 깨겠다. 뭐 이런 적도 있는데 안 되면은 뭐 그렇게 사소한 것이라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물론 사례자분께서 굉장히 마음이 저는 솔직히 이해가요. 저 같았으면 저도 상상도 못할 만큼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남편이 그렇게 나오면. 근데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남편분이 지금 아내분한테 애정은 있는 건가요? 이럴 관심이 없으시죠 지금 상태에서? 지금 관심이 없죠. 아내분이 힘들어서 울어도 보고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했는데 남편분께서 요지부동이시잖아요. 뭐 남편분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저희는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염려가 되는 거는 이정아님께서 지금 이미 많이 상처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해보고 저런 걸 해보고 많이 해드려도 이정아님께서 그걸 하실 수 있을지가 저는 걱정입니다. 이정아님 요즘에 남편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남편을 보면은 화가 나요. 저만 자꾸 노력하는 것 같아서. 주변에 도움 주실 분들 아무도 안 계세요? 뭐 친정 부모님한테도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바람을 핀다든지 뭐 때린다든지 이런 큰일도 아니고 그냥 신랑이 말을 좀 안 하는 거니까 잘 달래서 살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지금 주변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 드릴 분들이 안 계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원인 파악을 아무도 못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잘 모르고. 뭐 지금 현재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남편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이기적인 사람 같아요. 자기 중심적이고 상대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게 없고 근데 결혼을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결혼이라는 건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건데 개념이 전환되지 않는다 하면은 이런 일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대화를 하지 않으니까 그게 큰 이제 문제죠. 대화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는지를 생각해봐야죠. 노력을 끝까지 해보고 싶으면은. 남편은 그 대화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잘 폭행을 하는데 자기는 이게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니까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인 거죠. 내 잘못이 아니니까 나는 잘못이 없어. 당신이 잘못이야. 모든 문제가 벌어지면은 당신 책임이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남편분이 지금 어떠한 행동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으세요. 주변이 어떻게 얘기를 해도. 하지만 지금 스트레스 받는 건 이정아님이라는 거 저희가 알고 있듯이. 그래서 이정아님께서 지금 굉장히 무기력해지신 상태 같거든요. 왜냐면 가진 노력을 다 하셨잖아요, 그동안.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 계신 상태니까 지금 이정아님 정신건강 채는 걸 저희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제가 궁금한 게 또 있는데 네. 저는 협박으로 한 거지만 어쨌든 이혼 얘기를 꺼냈을 때 제 쪽에 과실이 있다고 남편이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혹시나 이혼을 하게 되면 상처 입은 거에 대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지. 그러면 하나 더 보태서 물어볼게. 이 지금 자체 대화가 없는 남편, 그게 이혼 사유가 되는지. 그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사실 많은 사람과 이렇게 만나다 보면 저는 되게 대화를 해야 편한데 상대방은 대화가 없어도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의 불일치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성격의 불일치로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있어요. 이혼 사유가 되고 만약에 이걸로 이제 노력을 하시다가 혼인관계 파탄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혼 사유가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네, 그리고 이제 본인 만약에 소송까지 가게 되면
본인은 충분히 노력을 했다는 거를 이제 소송에서 보여줘야 되고요. 그러면은 방법 중에 하나는 문자 이용을 하는 게 참 좋겠네요. 우리 사례자 이정아 씨 분께서는 문자를 많이 보내서 여보 이렇게 해서 우리 노력합시다 이런 걸 많이 보내면 그게 만약에 개선이 돼도 좋은 거고 안 되면 증거로도 남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문자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솔직히 남편분이 말하는 다 네 책임이다 이거는 돈의 유무가 아닌 것 같고 그냥 주변 사람들 뭐 어머님이나 나는 괜찮은데 제가 이혼하자 그래서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조금 더 힘을 내신다면은 남편분이랑 큰 소리를 내서 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분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왜냐면 지금 대답을 안 하고 계시고 언성도 높이지 않으시고 불만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이 상황이 더 오래 지속되면은 지금 마음이 곱는 거는 이정환님만 속이 지금 계속 그러니까. 타들어가실 거니까 좀 화병까지 생기실까 봐 진짜 염려가 됩니다. 최대한의 한번 해볼 건 해보는 것도 진짜 저도 오히려 그러고 나서 안 되면 알았어 그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노력해볼게 해서 또 한번 아예 뭐 밥도 안 해주고 그렇게도 또 해본다던가 그렇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그냥 참고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주로 들었는데 핸드폰 저기 게임하는 거라든지 이런 건 제가 전혀 생각해 본 적 없는 방법이었거든요. 좀 새로운 길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도 오실 때보다 약간은 톤이 조금 좋아지셨어요, 목소리가. 예, 힘내셨으면 좋겠고 혹시 나도 한번 나가고 싶다, 나도 답답한 게 있다, 얘기라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전화번호 02-3772-0224번이고요. 문자 신청 샵 3772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세요. 회사 동료나 친구와 다툼이 있을 때 여자는 내 얘기를 들어주길, 공감해주길, 이해해주길 바라지만 남자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많이 생기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화성남자 금성여자. 네, 그러면 첫 번째 사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는 아내입니다. 사정이 있어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채 남편과의 사이에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임신하면서 함께 살기 시작한 이후부터 지난 4년간 저희 부부가 생활하는 데 들어갔던 생활비는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 모아두었던 돈으로 충당했습니다. 약 6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동안 남편은 거의 반백수 상태로 지냈습니다. 속상했지만 그래도 아이 아빠고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아두었던 돈이 줄면서 결국 전세에서 월세로 집을 옮겨가면서 남편과의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들어갈 돈은 많은데 여전히 남편은 반백수 상태로 지냈거든요. 다행히 몇 달 전부터 남편이 아는 선배 가게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규칙적인 수입이 생긴다는 생각에 함께한 지 4년 만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남편과의 다툼이 줄어들었죠. 하지만 선배네 가게에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며 남편은 매일 술이 고주망태가 되어 들어오는 것 말고는 단 한 번도 월급을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월세에 생활비에 매달 나갈 돈은 정해져 있는데 별다른 수입이 없으니 점점 가지고 있는 비상금도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다투면서 홧김에 나가라는 말에 정말 짐을 싸서 나가버리더군요. 그러면서 그날로 다른 여자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찾는다고 해도 2, 3주에 한 번 정도 와서 얼굴만 비추고 갈 뿐입니다. 남편과 동거를 하고 있는 여자는 저에게 이미 끝난 사이니 남편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며 오히려 저를 불륜녀로 취급을 하더군요. 제 아들도 자기가 데려가 키우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과는 함께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지난 4년간 아이를 낳고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산 제가 남편과 내연녀에게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와, 화가 나는 내용인데요. 이런 양육비 알기 전에 이 사태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남자분께서 기본적인 어떤 인성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결혼 생활의 문제가 아니고 신뢰와
어떤 책임의 문제거든요. 어쨌든 4년 동안 같이 실제적인 결혼 생활이잖아요. 그죠? 혼인신고는 안 했겠지만 살았고 자기 아들까지 있어요. 하고 자기 어떤 생활이 전반적으로 모든 게 아내분이 다 책임지고 사실은 남편을 키우다시피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에 대한 보답은 커녕 이제 그게 실정을 느끼고 이제 다른 여자를 찾아갔다. 이 남자분 똑같은 행동이 또 반복되실 거예요. 똑같은 생활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솔직한 제 심지어 남자들이 욕을 먹는다. 대부분 남자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남자네요. 그렇죠. 네, 저는 이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될지도 참 의심스럽습니다. 여자 입장에서 전혀 본인은 지금 사실혼도 법률상 혼인 신고만 안 했을 뿐 똑같거든요. 그 관계가 부부 사이에서 동거하고 부양 협조의 의무가 있는 거고 하는 건데 전혀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저는 남편분이 혼인신고도 안 하시고 자녀도 자기 앞으로 돼 있지 않다면은 양육비도 안 주실 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마음을 줄 능력이 준비가 안 없잖아요. 됐어요. 능력 자체가 없죠. 4년 동안 백수로 살았는데 줄 능력이 없잖아요. 돈을 안 벌어오셨는데 술을 그렇게 드셨다는 얘기는 뭐 수입이 있으셨는데 아니 이제 그 집에다가. 가게 나가면서 자기 수입이 어느 정도 생기니까 그거 가지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 것 같아요. 다른 여자를 만나서 술 먹고 놀고 하면서 이제 와이프가 화를 내니까 이제 새 여자 살았으니까 점프한다는 게죠. 이런 남자는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뭐 여자들도 사실 남자 그늘에 살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간혹 있듯이 남자들도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우리 이제 강남 갔다 온 철새들을 비유하는 언어가 있죠, 그죠?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변호사님 말처럼 이 남자분과의 관계를 끊는 게 오히려 자식과 본인을 위해서 당연히 나을 끊어야죠. 것 같고요. 당연히 끊어야죠. 그러면 이 지금 질문을 했잖아요. 어떤 사실혼 관계가 인정돼서 위자료라든지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사실혼 관계를 저쪽에서 부인을 하게 되면 이제 입증할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가족 사진이 있었다거나 뭐 가족 공동 모임에 가서 사진 찍은 것들 아니면 뭐 주위의 지인들의 진술서 같은 게 필요하겠죠. 양육도 부정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뭐 부모가 아니다, 부가 아니다라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인지청구라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인지청구도 하고 아버지라는 인지청구도 하면서 재산 분할 청구하면서 이제 소송을 진행하면서 양육비 청구, 재산 분할 청구를 하게 아니면 사실은 인정되려면 뭐 시댁에 뭐 명절 때 간다든지 꼭 그런 것도 뭐 며느리 역할 다 했다 이렇게 뭐, 그런 걸 참고되는 입증을 해야 거잖아요. 되는 거죠. 예. 아니면 제일 정확한 방법은 그 집 있잖아요. 주인집이 있을 거니까 같이 산 걸 알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이 근데 단순한 있으니까 동거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혼과 일반 결혼은 사실은 결혼할 의사가 있었느냐 이게 의사의 문제 같거든요. 지금 아까 아니 지금 아이가 태어나서 친자 확인만 해봐도 아이 아빠인 걸 아는데 그 정도면 되는 거 아니, 아닙니까? 사실혼이라는 거는 법률상으로 이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부부 공동 생활을 유지하지만 혼인 신고만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법률혼과 다 똑같고 혼인 신고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출산을 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혼인 부부 공동 생활이 있어야 되는 거죠. 혼인의 의사로. 근데 지금 사연 같은 경우에는 사정상 결혼식도 못 올리고 혼인의 의사는 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제 사실혼으로 인정받아서 이제 인지 청구든 재산 분할 청구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연녀한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가요? 근데 이 사람이 미리 바람을 피지 않는 이상 어떻게 나가서 바로 동거를 할 수가 있죠? 이제 사실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래 사실혼도 그러니까 법률혼하고 혼인 신고만 빼고 똑같아요. 서로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그 정조 의무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부정한 행위를 해서 이렇게 이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내연녀하고 이 남편분한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든 양육비와 위자료 청구를 해서 꼭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다음 사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 주부입니다. 결혼 후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네요. 바로 남편의 전화 때문입니다. 연애할 때는 제가 전화를 못 받아도 당연히 일 때문에 바쁜가 보다 하고 이해해주던 남편이 결혼 후 정말 180도 달라졌습니다. 특히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는 전화에 대한 남편의 집착이 더 심해졌습니다. 사실 집안에서는 아이를 챙기느라 휴대폰을 몸에 지니고 있지 않아 전화를 못 받을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러면 남편은 정말 계속해서 전화를 합니다. 1시간 사이에 부재중 통화가 50통이 넘게 와 있을 때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다가 통화가 되면 남편은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왜 전화를 받지 않냐고 화를 내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꼬치꼬치 캐묻고 어디인지 알아야겠다며 결국 영상통화까지 하고 나서야 전화를 끊습니다. 날이 갈수록 남편의 집착은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요. 남편의 이런 증상, 의처증의 시작이라고 해야 하나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전화 안 받으면 되게 전화에 집착하는 분 제 주위에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의처증의 시작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고통스러우면 그 시작이 되는 건가요? 글쎄요, 뭐 이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가 하필 또 애 낳고 그렇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의처증이라는 거는 이제 망상 같은 경우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다른 이성과 만날 것이라는 어떤 가능성의 전제하에 이제 발현되는 증세인데 애 출산한 어떤 산모가 어떤 불륜이나 어떤 개연성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애를 낳고 그런 감정이 나왔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일반적인 경우가 좀 다르다. 그렇지만 이제 꼭 전화가 의처증, 어부증 아니더라도 자기가 거절당했다는 심리 때문에 전화를 안 받으면 전화를 계속 하는 사람들이 심리적인 게 좀 있어요. 남편이 뭐 그런 심리도 없잖아요. 있을까 싶은데 이상하네요. 50통이면은 1시간에. 그거 아닐까. 남편분들이 자식을 낳고 나면 부인이 자식한테만 신경을 써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럴 수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질투?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남편분께서 정말 망상 증세를 보이시는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1시간에 50통 하시고 전화를 심하죠. 하자마자 욕을 하신다는 얘기는 저는 의처증, 그러니까 망상 장애로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내분께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 받으실 거 아니에요. 이게 부정망상이라고 하거든요. 아내분이 부정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게 근거가 없는데 믿으면 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분께서 어떠한 뭐 덜미를 주셨던지 그런 게 없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남편분께서 만약에 의심 증상이 이렇게 심해지시고 아까 살아보니까 점점 심해지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적당한 간섭을 개입을 해주지 않으면은 폭력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저는 좀 보여요. 근데 저도 이제 남편도 문제지만 아내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남편이 그렇게 전화를 집착하면은 아무리 집안이라도 전화를 옆에 둘 수는 있잖아요. 소리로 나게 하고. 그죠? 1시간에 50통이 올 때까지 전화를 안 받았다는 이야기는 처음에 한두 번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나중에는 화가 나는 거거든요. 자기를 무시하는 거고. 그런 분도, 아내도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된 거잖아요. 아내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망상이고 어쨌든 아내 같은 경우는 너무 무신경하고 남편을 무시했던 거죠. 이게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문제 같아요. 물론 남편이 좀 심하기는 상당히 심해요. 지금 정세가.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남편이 그 톡에 좀 약간 빨리 답해 주기를 바라는 성격이라서 처음엔 잘 안 되다가 이렇게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좀 쓰면은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원활해지는 게 마련인데 아내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부부가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 남편이 그렇게 원하면은 사실 전화 받아주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근데- 거 조금씩 노력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물론 아이를 안 키워봤지만 친구들을 보면 너무 정신이 없긴 하더라고요. 밥도 못 먹더라고요. 아이를 낳고는 자기 혼자서. 그래서 아이 잘 때 집안일 막 어떻게 틈틈이 하다 보면 전화고 뭐고 신경을 못 쓰는 게 맞기는 맞는데 남편이 이렇게까지 하면 그래도 그렇죠. 조금은 그러니까 진짜 소리를 해도 물론 아기가 깰까 봐 걱정될 수 있지만 신경만 좀 쓰고 있다면 그래도 50통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출산 이후에 증세가 심해지셨다 그랬잖아요. 저는 한 가지 가능성이 이제 보통 출산하시고 나면은 부부 관계가 성관계를 맺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남편분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혹시 있지 않았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남편분이 의심을 하는 이유가 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방어를 해주지 않으면은 지금 남편분의 이런 집착 증세는 점점 더 심해지는 게 보여집니다. 네. 정말 아이를 낳고 부부에서 부모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하면서 참 부부한테 갈등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요. 원인을 찾아내서 잘 해결하시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갈등이 생기시거나 나도 한번 나와서 얘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02-3772-0224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때문에 이혼 위기에 처하셨다는 한 여성분이 신우이가 능력이 안 되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 아이를 저한테 키우라고. 무책임하네요, 굉장히. 잘해야 본전이에요. 조선시대 때도 아니고 지금 우리 호적으로 올려놓으면 어떠냐고 저한테. 그래서 혹시 남편은 독단적으로 이번에는 경고등이 깜빡거리는 부부들의 사연을 들어보고 이 부부가 과연 직진을 해야 할지 아니면 멈춰야 할지 함께 고민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시누이 때문에 이혼 위기에 처하셨다는 한 여성분이 전화 주셨습니다. 김아름 씨,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힘드신데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시누이 때문에 지금 이혼 위기에 놓이셨다고요? 네, 신우이가 능력이 안 되는데 임신을 했어요. 시누이가 임신을 했다고요? 네, 결혼 안 했는데. 김아름 씨가 지금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됐죠? 3년이요. 그럼 아이가 있으신가요? 아기가 있는데 우리 아기가 8개월밖에 안 됐어요. 8개월이 됐군요. 그런데 시누이가 결혼을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고요? 네, 결혼을 안 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근데 아직 신우이가 어려요. 23살밖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저한테 키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조선시대 시대 때도 아니고 지금 아니, 시누이가 그 아이 아빠를 모르는 상태인가요? 아니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지금도 만나요. 근데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그렇고 그 남자 쪽의 엄마 아빠도 지금 결혼을 시킬 생각이 없으세요. 어머, 애는 낳고 그 상태로 그냥 만나기만 만나는 걸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냥 둘 다 지금 학생이니까 살림을 합치지 말고 각자 살았다가 결혼을 하면 합쳐라. 양가 부모님들이 이제 그렇게 의견을 내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아기가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제가 키우면 된다.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남편도, 우리 애 아빠도. 아니 잠깐만요. 지금 그 아이가 태어난 지 몇 개월 됐나요? 아니, 아직 안 태어났어요. 5, 6개월 된 것 같아요. 어머 세상에. 신우이가 대학생이고 임신 중인데 남자친구가 결혼을 시키지 않고 아이를 낳은 다음에 양쪽으로 남자친구가 하고 신우이하고 취직을 다 하면은 그때 결혼시키자. 그 기간 동안은 대신 키워달라. 이 어머. 뜻인가요? 남자친구가 네.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남자 쪽네 부모님이 되게 싫어해요, 우리 아가씨를. 그럼 결혼에 반대하시는 건가요? 그쪽에서? 네, 그또 반대하는 거죠. 네,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반대하는데 애는 어쩔 수 없이 낳는 건가요? 당사자들은 낳고 싶어 하는데 이제 남자 쪽 부모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알아서 하라고. 근데 그 아이를 지금 김아름 씨 보고 키우라는 거죠? 제가 학교 선생님이에요, 직업이. 제가 학교 도덕 선생님인데 저희 남편하고 시어머니는 제가 애를 키우면 애를 더 잘 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도덕 선생님이라서 애를 더 도덕적으로 잘 키울 것이다. 이런 뜻인가요? 네네.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그쵸. 만약에 키울 거면 제 생각에는 부모님이 키우셔야죠. 엄마가 키우셔야 그러니까 지금 김아름 씨 시어머님께서 키우셔야 그렇죠.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김아름 씨 보고 키우라는 생각이 시누이도 같은 생각이에요? 여기 식구들이 다 같은 생각이에요. 키우라는 이유는 영원히 키우라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취직을 하고 경제적으로 자리 잡아서 결혼을 할 때까지 그때까지 키워달라 이 뜻인가요? 아니면 영원히 키워달라는 뜻인가요? 아기가 태어나면 당장에 키울 사람이 없으니까 키워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남편이 아무래도 자기 동생이니까 제가 생각하는 마음하고는 좀 다를 거 아무래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처음에 우리 호적으로 올려놓으면 어떠냐고 저한테. 호적까지요? 네, 호적을 그래서 둘이 부부를 하면 호적을 옮기는 걸로 하자.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관계가 신우이하고 남자친구 관계가 깨어지면은 평생 그 아이는 이제 김아름 씨 자식으로 남아 있고 평생 책임지고 양육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헤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잘 모르겠지만 왜냐면 둘이 되게 끈끈하거든요. 아니 그거는 모르는 그렇죠. 거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책임을 계속 회피하고 있거든요. 남자친구 쪽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남자친구도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표시 같아요. 제가 저도 듣기에는. 혼인신고를 하고 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무책임하네요, 굉장히.
이제 어머니 세대 때는 사실 자주 좀 있었던 이야기는 맞아요, 동네에서. 그냥. 연세가 또 많으시니까요. 그 당시 시대에는 이제 큰 집, 작은 집, 이제 애기 없으면은 양자나 이런 식으로 입적도 하고, 사실은 이제 오빠나 동생 애들 대신에 이제 삼촌들이 키워주고, 오빠들, 누나들이 키워주고, 이게는 오래전에는 있었던 이야기지만은, 그건 벌써 한 30년 전 이야기고, 지금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고, 그때는 대가족 제도였잖아요, 그죠? 지금은 각자 애 하나 키우기도 얼마나 힘든데, 몸도 힘들지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고, 그리고 나무 애를 키우는 건 어떤 부담이 있냐면, 잘해야 본전이에요. 잘해야 본전이고. 아니, 조금만 이상하면 욕을 먹고 비난을 먹기 때문에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또한 김아름 씨 입장에서 만약에 아이를 키운다고 했을 때 그 정이 들었을 때 또 나중에 그 아이를 또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또 사회생활도 그렇죠. 아마 지금 교사로 근무하시니까 첫애를 낳고 좀 휴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럼 이 애를 또 갓난하게 키우려면 또 휴직을 하셔야 되잖아. 어. 그럼 복직도 힘들다는 이야기고, 김아름 씨 어떤 인생 이력에 있어서도 많은 어떤 피해가 올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제일 큰 거는요, 무엇보다 그 아이한테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아이가 선택권이 없이 부모가 바뀌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하는 그 아이의 마음은 누가 알아줄 것이며, 나중에 컸을 때 이 아이가 이거를 다 감당할 수 있는 그 고통은 이 아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 고통을 다 감당해야 되잖아요. 너무 이거는 무책임한 아니, 행동이 첫 아닌가. 번째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먼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어리죠. 23살, 뭐 20대에서 어린데, 어리더라도 성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행동이 결과물이니까 거기에 대해 1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알바라도 해서 자기 가족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그게 진정한 주위의 신뢰를 얻는 거지. 그렇게 회피하고 도망가는 자세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남편까지 믿었던 남편까지 그렇게 나오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근데 마음이 너무 닫혀 있어가지고 이혼을 하면 편하겠다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혼까지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생각하지 않을까요? 남편까지 그렇게 나온다면 저도 그건 옳지 않다. 근데 제가 키우는 건 아닌 이 것 같아요. 문제는 남의 자식 키우기 싫어서 내 자식을 엄마나 아빠 없는 애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문제는 심각하게 애가 생각하셔야 8개월이잖아요. 되거든요. 지금 논리가 있죠. 이혼이라는 결정할 때는 이거거든요.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보다는 이혼으로 회피하는 게 낫다. 이게 결론이 날 때 이제 이혼인데. 아니죠. 이거는 애를 키운다는 건 정말 이건 큰 문제입니다. 네. 이건 회피가 아니고 그 애를 키운다는 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혼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남편이 나와 생각을 같이 하지 않고 그렇게 고집을 부린다는 것은 이걸 애 문제를 떠나서도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도 이 남자와 내가 과연 살아서 맞을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 이제 문제죠. 그거는 이제 같이 남편이 느끼는 어떤 감정과 김아름 씨가 느끼는 감정이 다르니까 허심탄회하게 본인 마음을 설명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혹시 남편하고 자세한 어떤 설명을 서로 대화를 해보셨나요? 이 문제에 있어서? 네, 해봤는데 남편이 되게 시어머니하고 의견이 똑같아요, 계속. 자기 동생이 불쌍하다라는 입장이지 자기 동생이 책임져야 되겠다라는 의견은 자기 동생은 불쌍하고 아내 힘드는 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 이 뜻인가요?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안 데리고 있는다. 잠깐이면 된다. 잠깐만 참아라.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걸 남편이나 시댁 쪽에서 알고 있나요? 저희 친정 식구들한테 제가 다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시댁에는 이제 아직 얘기를 못 꺼냈죠. 만약에 김아름 씨가 백부 양보해서 애를 잠시 맡아 키운다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를 대비해서 제 생각에는 그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고 자기들 이름으로 호적에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그분들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지. 출생하자마자 호적에부터 올려버리면 법률적으로 친자관계 형성되어 버리잖아요. 그죠? 남이 되어버리거든. 고모가 이제 되어버리니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그리고 또 책임 소재도 정확히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평생 자기가 낳았고도 자기는 그의 고모밖에 안 되는, 사실 그런 경우 가끔씩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아이를 안 키운다고 시댁에 얘기는 하셨나요? 새로 태어난 아기를 몇 개월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자식이 한 초등학생이나 그렇죠. 애들 컸으면 저 아기가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우리 집 애도 지금 8개월밖에 안 되는데 변호사님 혹시 남편분 독단적으로 자기 호적에 올릴 수 있나요? 아내분 동의 없이? 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은 그거는 본인 하겠죠. 거니까. 네, 그냥 호적에 올리는 거는 그럼 그냥 만약에 서류상으로 올리는 남편이 아내의 동의 없이 호적에 올렸을 때 번복이 가능한가요, 아내가?
가능하죠.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송으로 가게 된 문제가 있으니까 그 시누이 그쪽에 가족관계 등록부라고 하죠. 요즘에 가족관계 등록부에 혼인신고를 하고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이잖아요, 그죠? 시누이하고 바로 이야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누이 남자친구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잖아요, 그죠? 김아름 씨는 애를 키워줘야 될 주라고 압박을 받는 이해관계고 실제적 원인을 만든 사람이잖아. 나머지는 어머니들 남편이 제3자니까 한쪽은 이제 혈육이고 한쪽은 며느리, 한쪽은 아내, 한쪽은 여동생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니까 당사자끼리 바로 만나서 해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책임지라고 이야기해야죠. 자기 애들이니까. 법률적으로 마찬가지 혼인신고하고 아니 애를 낳고도 자기 자식으로 등록하지 못한다는 거는 도대체 뭔 말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자체가 안 돼요. 최소한 기본적인 도리를 해야지 그런 사람들을 믿고 어떻게 몇 달을 봐줘요. 자세가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봐도 왜 책임지지 않을까라는 것은 그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 남편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여기서 가장 화가 나는 게 남편이 그런 불합리한 결정에 동참했다는 사실이 김아름 씨가 가장 화가 많이 나실 거예요. 그럼 남편도 김아름 씨한테 상당히 미안하지만은 어머니 말도 거절 못하고 동생 입장도 거절 못하고 아내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난감한 입장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 것도 다 말씀이 맞지만 문제가 될 만한 부분에 그렇게 남편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남편이 나서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해야 될 때인데 네. 그렇게 하기에는 남편이 입장이 난처하고 아니면 성격상 그렇게 못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럴 상황이 아닌 것 남편분이 같아요. 얘기를 해줘야 돼. 하여튼 본인의 의사를 강력하게 표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편한테도 마찬가지고 왜 안 되는지 논리적 합리적 이유를 설명을 하시고 그래서 남편이 1차적으로 액션을 해주시면 좋겠지만은 이제 거기에 또 강요하면은 그 문제로 진짜 문제가 커질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해결하시는 거 당연히 방법 같아요. 외부에서는 당연히 김아름 씨가 정확하게 키우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당연히 그 문제가 거절됐다고 생각을 안 하신다고요. 그럼 희망 고문이거든. 그잖아요, 그죠?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게 우선순위 같아요. 진짜. 협의점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뭐 혼인신고를 하고 언제까지 딱 키워주고 만약에 의사가 있으시면 딱 키워주고 나는 더 이상은 이제 못 키운다라는 뭔가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남편분을 일단은 자기 편으로 만드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분이 중간에 끼인 입장이시기 때문에 지금 김선훈님께서 이제 조금 남편분의 입장을 생각하셔가지고 다독이시면은 충분히 아내 편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서 이혼까지 근데 해놨어요. 이 문제입니다. 지금 얼마나 본인이 힘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 것이라 상대가 알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시어머니는 그거 뭐가 문제라고 우리 때는 허다한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남편부터 먼저 차곡차곡 정말 왜 문제가 더 힘든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해결 안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럴 경우 이혼까지 가게 된다면 유책 사유는 누구한테 있고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지금 이게 법적으로 의무가 없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부당한 대우인 것 같거든요. 지금 희생을 강요하는 거예요. 지금 일방적으로 심히 부당한 대우가 돼서 이혼 사유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유책은 상대방한테 있는 거고 시부모님이나 남편한테까지도 이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죠. 입장을 바꿔 생각해도 김아름 님이 굉장히 힘들고 지금 자기 아이가 태어나서 너무나 행복할 시기예요, 남편하고. 그렇죠. 근데 지금 새로운 고민으로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서로에게 너무너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한 건데 저 요새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아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요. 왜냐면 애기가 태어나기 전에도 몸도 안 좋았는데 애기 태어나고 나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으니까 살면서 요즘처럼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으면 온 가족에게 이쁨을 받고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될 텐데 이렇게 가족들이 다른 문제로 관심을 주지도 않고 있으면 정말 저라도 속상할 것 같아요. 김아름 이혼을 이제 실행하기 전에 고민하기 전에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시부모님이나 시어머니나 시누이한테 정확하게 그 아이를 내가 키우지 못하겠다고 확정적으로 의사표시는 안 하신 것 같아요. 남편한테도 마찬가지. 남편한테는 이야기는 했지만은 왜 내가 못 키우며 내가 못 키웠을 때 이혼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인 생각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우선순위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은 사실 김아름 씨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혼 이야기가 나오면은 자기들이 잘못했지만 역으로 그쪽에서는 진짜 또 감정 문제가 또 발전해서 더 문제가 심각하게 할 수 있으니까 정확한 의사를 팩트에 근거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책임을 지할 당사자인 신우이한테 책임부터 지는 자세를 또 요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혼을 말씀하셨어도 얘기를 다 해보고 예. 그다음에 생각을 했었겠다. 그래요. 오늘 통화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인데 세상에는 정말 많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힘든 일들이 나 혼자 안고 있기에는 더 아프고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와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 02-3772-0224번이고요. 문자 신청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신청해 주세요.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사연을 만나보셨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사연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출연하신 이정아님 사연, 사실은 이제 실제적인 뭐 외도나 폭력이나 이런 것보다 더 힘든 게 상대를 무시하고 무시당하는 거거든요. 이제 한 결혼 생활 7개월 정도 하면서 남편이 대화를 거부하면서 이정아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자존감의 상처도 있고 삶의 의미나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돼서 나중에 문제가 심해지고 좀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빙산같이 단단하게 굳어버리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사실은 그게 왜 문제가 그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이정아 씨 혼자만의 시각으로 볼 게 아니고 남편 입장도 잘 들어보고 아니면 전문가 입장에 조언을 받아서 더 시간이 가기 전에 빨리 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김아름 씨, 제가 만약에 저 상황이면 다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가정이 지금 깰 위기에 있는 거잖아요. 이혼 생각도 하고. 내가 이 입장이면 어땠을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남편분과 얘기 잘 하셔서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아름님 사연 들으면서 그 신우이하고 남자친구, 그러니까 이 방송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전화 주셨던 김도훈님 사례처럼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게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잖아요. 어찌됐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러한 마음가짐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꼭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정아 씨나 김아름 씨나 두 분 다요. 이정아 씨도 자기가 생각했을 땐 말도 안 되는 일이 남에겐 당연한 일이고 나한테 강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김아름 씨도 내가 생각했을 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나에게 강요하는 그렇게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고통받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정말 부디 저희 프로그램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일을 겪고 계시다면요. 저희와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